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안녕하세요. 이번에 또 김선영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네, 부산편 반응이 안 좋아서 퇴출된 줄 알았는데. 네. 네. 저희 제작진이 아마 누군가를 퇴출하고 막 아무나 새로 드리고 이럴 만큼 인력풀이 넓지가 않을 거예요. 네. 오늘 끝나고 어디 가시나요? 아무래도 좀 파릇파릇한 청춘물을 다루다 보니까 오늘 좀 약간 핑크핑크. 화사하게. 네. 저는 오늘 다룰 게 이제 응답하라 1994잖아요. 네. 대학생 새내기들이 주로 나오는 그거라서 저도 대학생 새내기들이 많이 있는 듯한.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오는 교수님 같아요. 교수님 같아? 이게 아니지. 원래 이 대학교 딱 가면은 왠지 어른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핵심은 어른스러워 보이게 입었는데 젊어 보인다는 건데 그냥 어른스러우시 거잖아요. 지금. 누구는 저 이거 입으니까 저 야구 심판 아니냐? 아, 왜 이렇게 삼천포로 빠지냐고 벌써 지금 저기가. 우리가 언제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옷 스타일이 삼천포 같다고? 옷 입는 스타일이? 아, 맞아. 극중에서 삼천포 강사 이런 거 입고. 고맙습니다. 삼천포 떠올려 주셔서. 지난번 잉여사롱 11편 아이돌 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3일치의 네. 1407회. 네, 한 사흘 동안. 좋네요. 사흘 동안 1407회면은 앞으로 계산 산술적으로 해보면은 열흘 뒤에는 그러니까 3만. 3만이 아니군요. 아니야. 그러니까 부산편이 일주일 동안 찍었던 것만큼 나왔어요. 나온 거고. 그렇군요. 좋아요가 14개, 싫어요가 1개. 비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댓글도 한 5개 달렸는데요. 이게 댓글이 많이 달린 건 아니지만 아주 양질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이번에.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기자님들 수다 떠는 게 재밌달까요? 서 기자님 훈훈하세요라고. 아, 이분. 전현하로 돼 있어요. 발음상 보면은. 네. 제가 시킨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 확인할 수 없죠. 우리 댓글 이렇게 좋은 댓글 단 분 중에 추첨해서 선물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 어때? 아, 진짜? 주는 걸로? 오케이. 뭐요? 만약에 훈훈하다고 해서 이런 제작진이 식으로 오케이 하면 댓글을 유도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이름이 어렵습니다. 클라크 현주 클라크. 교포이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주제 제목, 그러니까 아이돌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할까 기대를 하고 끝까지 보겠는데 딱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없다. 끝까지 보셨네요. 끝까지 보셨어요. 이제 시청률 걱정하니까 소견 한마디 한다면은 균형을 잡느라고 무난하게 한 거 아니냐. 오히려 확 비판적으로 확 나가서 비판할 건 하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진행해봤자 못 받는다. 밥 먹으면서 방송해 보실 생각 없으시나요? 확 갈아입어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솔직히 얘기하면은 기획사의 눈치를 보거나 뭐 이래서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좀 살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거였기 때문에 좀 그랬던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깔 때면 까고 눈치 보지 않는 그런 잉여사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님께서 끊으려고 했는데 완주율 이야기가 나와서 끝까지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책 선물 부탁이용 댓글로도 가능하면 땡큐 라고 하셨는데 드려야죠 책.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계속 늘고 있어요. 7분 36초. 제작진이 되게 뻔뻔스럽게 여기다가 중독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완주율로 승부를 거는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는 사실 체감을 못하는데 한겨레 고위층에서 이걸 밀어주는 방송이라고.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래서 지켜보는 그런 방송이라는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주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주제를 미리 말하기 전에 이 소품을 보고 좀 맞춰봐라 이랬어야 되는데 소품이 너무 멀어. 가까이. 꽃갈콘. 네. 진짜 많이 등장해요. 이건 PPL이 확실하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근거 없는 얘기를 너무 진짜 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생산되고 있는 제품을 중심으로 굉장히 노출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꽃갈콘, 그것도 뭐 있죠? 마가레트라든지 뭐 몇몇 아이템이 있습니다. 마세븐 이런 거 없어진 거는 그건 진짜 그 추억을 불러오는 아이템이고. 야 언제 쫓거야 진짜. 마세븐. 이건 진짜 지금도 이제 팔아먹기 위한 그런 고도의 PPL이라고 봐요. PPL 전문이신 것 같아요. 맞아. 네. 저희 제작진이 이거 사러 갔는데 되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더라면서. 이거 봐. KFC 가면은 비스킷을 먹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었는데 요새 들어서도 갑자기 증가를 했다고 해요. 옛날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런 새로운 음식이 이런 신세계가 이러면서 먹었는데 혜태랑 그 삼천포랑 몇 개 주문할까 하다가 남자들이 말이야 비스킷 적어도 한 10개씩은 먹어야지 1인당. 이거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있고. 알겠습니다. 자, 왜 먹을 거 얘기 끊겼어. 뭔 얘기 해야 되죠? 네,
응답하라 1994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지금 한 3주째 됐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전작이 워낙 히트를 쳤다 보니까 응답하라 1997. 그렇죠. 네. 굉장히 작년 최고의 드라마였잖아요. 이 드라마를 과연 속편이 능가할 수 있을까? 첫 방송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 농구 대잔치 이야기하고 서태지 이야기로 또 네. 배우려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삐딱한 시선들도 분명히 있었던 건 맞는데요. 3주 정도 방송이 되고 나니까 이제 슬슬 예. 전편보다 오히려 능가한다라는 평가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이 강화가 되면서 내 남편은 누구인가? 라는 부분들을 찾는 것들 이런 요소들이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녹화 시점에서 가장 마지막 한 6화 최고 시청률이 6.9 평균 5%대를 찍었다고 하는데 그 1997의 최고 시청률을 거의 이제 능가한 수치가 6회 만에 네. 6회 만에 나왔다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응답하라 1997을 보면서 누가 남편이겠구나 보다 보면 보이거든요. 그렇죠. 딱 특징이 있잖아요 주인공 결국. 네. 근데 이번 드라마는 누가 남편인지 예측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솔직히 어때요? 예측은 되죠. 예. 역시 전문가라서 다르시구나. 예측이 안 되기가 좀 네. 어렵긴 한데 전작에서도 최후까지 이게 제작진의 어떤 깜찍한 낚시, 네. 편집으로 인해서 아 이게 윤재 형인가라고 음. 헷갈릴 만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편집에 묘를 주면서 시청자들을 계속 흥미를 잡아당겼다면 이번에는 추리하는 요소를 전편보다 훨씬 더 쫄깃하게 많이 깔아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는 전편하고 이 속편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정서가 특히 핵심 정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응답하라 1997하고 응답하라 1994에 모두 관통하고 있는 어떤 그런 핵심 테마 중에 하나가 경상도 남자의 판타지인 거죠. 툭툭 이렇게 말 되게 퉁명스럽게 뱉고 사근사근하게 챙겨주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런데 알고 보면 속은 진국인 뭐 이런 스타일의 남자들에 대한 판타지가 있는 거죠. 뭐 저도 이제 경상도 남자라서 사실 그런 경상도 남자들이 그래요? 예. 사투리를 전혀 안 쓰네요. 아, 서울에서 사투리 좀 약간 보여주는 게 어때요? 맞나? 방송 중에 갑자기 너무 끈하지 마시고. 아, 참. 평상시에 되게 퉁명스럽게 굴고 뭐그 되게 지저분하고 무뚝뚝하고 뭐 우유가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어쨌는지 네. 모르고도 벌컥벌컥 마시고 약간 이런 면이 있지만은 주인공이 혼자 이제 아픈 거 슬픈 거를 감추기 위해서 모자를 쓰고 있으면 이제 그거를 혼자 알아보고 혼자 걱정해주고 귀찮다고 막 이야기하다가도 정작 이제 여주인공이 아프면은 렌즈에 40초 데우는 우유를 이렇게 싹 가져다주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조합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걸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는 거죠. 네. 전작 같은 경우는 캐릭터상의 어떤 전지전능함 이런 거를 판타지를 몰아준 거는 사실 윤재였어요. 그래서 윤재에게 너무 몰빵을 해서 제작진이 열심히 낚시를 했지만 사실 속지는 않았죠. 그나마 이렇게 드라마상에서 팽팽한 거는 쓰레기와 또 칠봉이라는 굉장히 또 다정하고 굉장히 또 사근사근한 서울 남자. 서울 남자. 예. 그때 개인적으로 칠봉이 역을 맡은 네. 유연석 씨인가요? 네. 유연석 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전에 좀 안 좋은 역할로 나오다가 이번에 괜찮은 역할로 나와서 기분이 좋다. 독립영화에서 이렇게 눈동장을 찍은 배우들을 제가 좀 눈여겨보는데 그렇군요. 예, 해화동이라는 영화에서 좀 굉장히 연기력도 괜찮았고 주로 이제 건축학개론이랑 늑대소년의 악역 이미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늑대소년에서도 악역을 맡았군요. 그렇죠. 네. 뭐 이 청년이 그 올드보이의 그 소년이었어라는 거를 알고 깜짝 놀랐는데 네. 이번 작품을 통해서 10년차 유망주라는 딱지를 확실하게 뗄 수 있으면 올드보이에서 그 소년 역할로 나왔던 예. 그 배우군요. 아역 이효진으로 아역부터. 나왔던 멋있는 역으로 이번에 나온다는 말을 듣고 아 드디어 칠봉이가 빛을 보는구나 했는데 네. 주인공은 사실 쓰레기더라고요. 남자 주인공은. 약간. 네. 근데 뭐 쓰레기도 멋있습니다. 뭐 저희가 그 녹화하고 있는 이 주쯤 해가지고 아마 다음화는 칠봉이가 정말 공 던지는 장면도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더 멋있어질 거라.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두 남자가 모두 나를 좋아하고 이 시청자들을 더 애타게 만드는 건 뭐냐면은 나정이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렇죠. 네. 이 오빠가 마음이 영 없는 것도 아니면서 한번 튀기거든요. 만우절이라고 내가 속았잖아 이러면서 어떤 그런
바보야 좋으면 좋다고 하지라는 어떤 그 애타는 마음을 막 이렇게 자극을 시키는 거죠. 진짜 만우절로 알아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었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작품 속에서 명확하게 감정선을 딱 알려주지 않고 아 이랬을 거야 라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추리를 하게 만들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게 열려있게. 예. 근데 저는 이미 그 쓰레기 캐릭터에 복선이 있다고 봐요. 음식의 맛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감각이 굉장히 무디고 느린 사람이에요. 나정이에 대한 감정도 사실은 진작부터 사랑이었지만 마지막에 깨닫지 않을까. 그 러브라인 말고 다른 캐릭터들은 어떤가요? 삼천포에서 장구경이라고 불렸다. 삼천포. 얘기하는 삼천포라는 캐릭터가 있죠. 이분이 대학교 1학년으로 나온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분노에 찬 네. 시청자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정우 씨하고 한 살 차이 정도밖에 안 나요. 그래요? 네, 맞아요. 승환 씨는 대학교 1학년 때랑 지금이랑 얼굴이 많이 바뀌었나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아요. 아 그래요? 22살 때 교수라는 이야기를 교수냐는 얘기도 들어봤으니까 그렇습니다. 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아니 그러니까 김성균이 나옴으로써 굉장히 이제 유리해졌다는 거지. 네. 제가 김성균 씨까지 끌어들여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삼천포. 삼천포가 있고 그리고 삼천포와 같이 이제 방을 쓰고 있는 네. 그 순천 그 운수업계의 큰손의 아들 혜태가 있습니다. 둘이 이제 영호남 사투리로 이제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혜태가 쓰고 있는 이 순천 사투리가 굉장히 그 순천 사람들이 보기에 뭐 잘 구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혜태가 극 중에서 이제 머리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예. 이제 슬램덩크의 송태섭 머리를 네. 했다. 윤진이 별명이 정대만이잖아요. 정대만. 예. 그래서 송태섭과 정대만의 러브라인을 지금 점치고 있는 팬들이 많습니다. 이 예고편을 살짝 보니까 뭔가 네. 둘이 심상치 않은 그렇죠. 어떤. 네. 윤진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전남 여수 출신 어. 이제 서태지의 열광적인 팬으로 아직까지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잘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까지는 아니죠. 그냥 낯을 가리는 성격이죠. 그렇죠. 당시에 서태지 팬덤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나홀로 좀 약간 오덕후의 경향을 가진 그런 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미묘한 팬덤의 차이도 혼자 조용히 있다가 그 녹화장에 가서는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그렇죠. 네.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서태지의 대기실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가 서태지한테 부르는다고 꽃감풀을 받은 다음에 네. 이거를 조심스럽게 들고 가는데 이거를 그 스테디캠이라고 그러죠. 정말 아무리 팔이 흔들려도 이 꽃갈콘만큼 화면의 중심에 있도록 해놓는 네. 그런 장면으로 연출을 한 네.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게 팬질하는 맛이죠. 팬의 마음인 거고. 그러다가 삼천포가 그 콧갈콘을 먹고 예. 네, 엄청나. 하마터면 창자로 네. 젓갈을 담글 뻔했죠. 상대로 젓갈을 담그고 줄넘기를 할 뻔했죠. 상대하고. 여수 사투리의 고증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지적들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수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여수하고 여천군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수 사투리, 여천 사투리가 달랐나요? 이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 지역이고 여천은 공단이 많아서 정말 여수 사투리다라고 하면 이제 백일섭 선생이 주로 쓰는 그런 말투여야 되는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억세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고침을 하는군요. 이 시청자들이. 네, 이 드라마의 예. 묘미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 쓰는 것도. 충청도 출신이죠. 예, 그 충북 괴산에서 온 양계장 집 아들 빙그레라는 빙그레. 캐릭터가 있죠. 그 전작에서 준인가요? 게이 캐릭터로 나왔잖아요. 네. 이제 주인공을 좋아하는. 네. 근데 이번에 빙그레가 약간 비슷하지 않나? 떡밥을 계속 흘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로즈 게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전작에서 어떤 그런 시도가 단순히 소재를 소재로만 다루지 않고 좀 진지하게 잘 다룬 것이 아니냐라는 그렇죠. 좋은 호평을 들었기 네, 때문에 네. 이번에도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갈 거라는 거는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요. 아마 92년생인가 93년생인가 그러실 거예요. 도희가 제일 어리죠. 윤진이 형 같은. 그 친구가 94년생이고 김성균 씨랑 14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94년생이 이제 부사학번 역할을 맡고. 네. 거의 똑같은 설정으로 이제 성동일과 네, 이일아 부부가 이일아. 하숙을 치는 거로 나옵니다. 네. 마산에서 올라와서 성격을 그대로 따왔더라고. 손이 큰. 손 큰. 예. 뭐 음식하고 이만해 뭐든지. 그리고 뭐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고 네네네네. 예, 이런 캐릭터. 네. 저번에는 부산 갈매기 코치였던 아. 이번에는 서울 쌍둥이. 서울 쌍둥이. 그러면서 94년 시즌이 굉장히 좋다라고 네. 되면 94년만 이겠느냐 앞으로 10년 뭐 넘게 그 잘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보고 있는 많은 트윈즈 팬들의 눈물을 뽑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해진 캐릭터들도 되게 좋지만
이런 캐릭터 쇼를 이렇게 모아놓은 어떤 하숙집이라는 그 네. 공간이 가족극의 분위기, 네. 미니 시리즈와 주말극의 중간에 느낌을 내고 싶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 얘기 나오고 해서 반갑긴 한데 네. 막 엄청 재밌다 빠져들다 뭐 이런 느낌 못 받았거든요. 근데 6화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어느 이게 뭐 부분에서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되게 성동일 이라 부부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들의 제사를 지내러 마산에 내려가는 거짓말 편에서도 이 두 사람이 책임을 지고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선물학 개론에서도 보면은 갱년기를 맞은 이라의 어떤 우울증 네. 이 오래된 부부가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에 대한 드라마가 굉장히 커지면서 네. 그래서 내가 더 네. 재밌게 봤나? 우리, 다가올 우리 세대랑 비슷해지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 들으신데?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하게 주변 인물이나 그냥 주인공의 어머니 아버지인 것이 아니라 네. 1997도 그렇고 1994도 그렇고 유사 가족의 정서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시절에 친했던 친구들을 나이 먹고 나서까지 계속 본다라는 건 굉장한 판타지거든요. 그렇죠. 사이 틀어지거나 뭐 망하거나 죽거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이 이렇게 뭉칠 수 있다는 거는 우리에게도 이런 추억을 공유하고 있고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판타지에서 오는 건데 끝물이잖아요. 사실 2000년대 그 IMF 이후에는 서로 이제 과잉 경제 체제 때문에 그런 공동체 문화가 많이 해체됐고, 근데 그런 시절 바로 이전에 가장 어떤 순수했고 공동체적인 문화의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사람 점에서 냄새나는. 네. 그 판타지의 핵심에 이제 사실 이 어머니 아버지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이 두 사람이 이끌고 가는 부분은 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1화부터 5화까지 드라마의 기초를 쌓는 네. 이제 설정과 여러 가지 사람의 캐릭터를 좀 네. 하나하나 만들면서 쌓았다면 6화 정도부터 캐릭터끼리 서로 관계 맺기, 그렇죠. 그 관계에 어떤 부딪히기도 하고 다시 화해를 하고 드디어 이 드라마의 그 주축인 상관관계가 전면에 부상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90년대를 소환하는 과거를 재현하는 그런 드라마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가장 큰 코드는 이 멜로 라인이거든요. 멜로 라인. 이게 바로 청춘물의 가장 큰 핵심인데 전작하고 속편하고 공유하고 있는 코드가 그 아다치미츠루라는 그렇죠. 만화가의 작품이에요. 그걸 뭐 참고했다 공개적으로 밝혔나요? 아니면 네, 왜냐하면 그래요? 되게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1997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H2라는 만화에서 H2 사실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라는 곡이 네. 주제곡으로 사용이 됐어요. 이번에 아예 노골적으로 야구까지 좀 더 전면은 많이 나왔고요. 이번에 1994 같은 경우에는 아다치미츠루의 그 터치라는 작품을 터치. 예,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소꿉친구를 잘 아나 이제 쌍둥이와 그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쌍둥이 중에 형이 굉장히 천재적인 형이었는데 죽어요. 1994에서도 이제 쓰레기와 나정이의 관계가 그렇거든요. 네, 그러네요. 예, 둘 사이에 스토리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멜로의 감성을 연출하는 형식도 아다치미츠루의 만화에서 굉장히 많이 빌려왔어요. 그런 알듯 모를 듯한 그런 감정을 약간 엇박자스럽게 한 박자 느리게 6화에서 네. 칠봉과 나정의 네. 그 첫 키스, 네. 그 술자리에서 술 먹기 게임을 하다가 점점 술에 취해서 사람들의 눈이 감겨가는 순간에 칠봉이가 나정이에게 키스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있어서 못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패닝을 하면서 딱 잡은 게 쓰레기가 그 그렇죠. 순간을 눈 네. 뜨고 보고 있다라는 네. 거였거든요. 굉장히 도끼 눈을 뜨고 네. 그 장면에서 바로 쓰레기가 뭔가를 자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정우 이분은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영화 짝패에서 보면은 어디 온 거야? 새끼리 깝치고 지랄들이야.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바람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니 또 왜 늦었어? 영주가 아까 담배 피는데 내가 언제? 이 새끼 봐라. 그러면 안 돼. 젊은 놈이 벌써부터 건망증에 시달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니 아까는 왜 안 왔노?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정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작품에서 좀 유망주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왔는데요. 이번 작품에서 좀 대박 터진 거죠. 뭐. 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오늘 날짜로 열애설도 지금 나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벌써 두 번째죠. 아 그렇죠. 벌써 두 번째죠. 네, 한 지금 분은 이거는 1년 전 얘기였죠. 예. 네. 오늘 인터넷에 자자하더라고요. 드라마 팬들로서는 좀 약간 멘탈에 스크래치가 가는 그런 기사였죠. 네. 네. 고아라 씨는 어떤가요? 고아라 씨도 마찬가지로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대표적인 그 성장 드라마 반올림을 능가하는 네. 그런 히트작들을 여태까지 내놓지 못했고 딱히 이제 연기력을 보여줄 만한 그런 작품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야말로 포텐이 터진 거죠. 듣기로는 또 이 배역을 위해서 살을 일부러 찌웠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실제로 보니까 아니 턱이 이렇게 보면 턱이 약간 도톰해졌어요. 지운 게 그거라고? 아니 턱이 약간 도톰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거는 다시 호감도가 또 마이너스 네, 1 좀 많이 되는. 왜? 아 찌워서? 아 찌운 게 그 정도다. 네, 지운 게 그거라고. 그래서 호감도 확 떨어지네요. 고아라 씨가 이제 이 작품에 확 매료가 돼서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네.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사전 미팅을 할 때 이호정 작가가 내가 고아라를 어디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다나 봐요. 반올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장 드라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는데 점점 외모가 부각되는 활동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또 나이보다 성숙한 역들을 예. 너무 많이 맡았죠. 약간 배우라기보다는 머천다이즈에 가까운 상품에 가까운 어떤 활동을 하느라고 배우로서 인상 깊은 작품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첫 방송이 됐을 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평가가 호의적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응칠에서 정은지의 연기가 워낙 탁월했고 워낙 강한 인상을 남겼죠. 그랬죠. 네. 예. 그 빠순이 연기에 네. 정은지에게서 보였던 소울이 안 보인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고 또 흔히 여배우들이 왠지 이제 내가 연기 변신을 하겠다 하면서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게 망가지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신선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그 드라마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망가지는 거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그 쓰레기에 대한 어떤 감정이 전개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 친구의 어떤 감정 연기가 조금씩 진행이 될 때 그때가 바로 배우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 응답하라 시리즈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미덕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오래된 신인이라거나 아직까지 많이 유명하지 않은 얼굴들을 이 사람들의 매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이제 스타로 만드는 케이스인 건데요. 혜태로 나오는 손호준 씨 같은 경우도 활동한 연차만 보면 제법 좀 있었던 그런가요? 네. 분이에요. 근데 이제 좀 이번 작품에서 확실하게 눈도장을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상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를 굉장히 재밌게 보면서도 딱 하나 저거는 고쳤으면 좋겠다 싶은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거 너무 자주 해요, 이거. 이거를 진짜 결정력이 딱 쓰면 굉장히 감칠맛 나고 좋을 것 같은데 네.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러고 보니까 잉여사롱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깍인가요, 우리는? 예. 까마귀? 우리는 남용하진 않거든. 이거 적당하게 잘 쓰거든. 잉여사롱을 보고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아니지. 그쪽은 재밌는 장면이 많은데 그거에마다 넣으니까 남용하는 거고 우리도 재밌는 장면마다 넣는데 재밌는 장면이 몇 개 없으니까 우리는 남용 안 하는 것 같은 거. 저는 드라마에 그 소소한 깨알 같은 재미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대박 중에 대박이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종민. 김종민. 병원 의사로 심지어 대사도 없었. 대사가 없어. 그냥 의사 이렇게 쫙 이제 집단으로 이제 왕진할 때 옆에 서 있는 의사는 나왔는데 그냥 거기 서 있는 것만 이렇게 웃길 수가. 저는 카메오 중에 선물학개론에서 그 이유라 씨에게 임신했다고 말한 의사요. 그 의사가 의사분. 실제로 성동일에게 아이 소식을 알려준 그 의사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게 까메오군요. 그거는 배우가 아니라 실제 의사시고. 나는 까메오가 누구지 좀 했는데 그렇군요. 네. 또 저런 것도 재밌어요. 가수 대기실을 막 찾아가잖아요, 윤진이. 찾아가는데 붙어 있는 게 뭐 잼, 모노 막 이렇게 있다가 이 김정민 딱 보이고 그 안에서 이제 막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 또 뜰 것 같지 않아? 신인 이러더니 가수 김정민. 신인 가수 김정민이 나도 지금 김정민이 나왔을 때. 네. 서태지와 그 윤진이 만나는 장면에서 실제 제작진이 서태지에게 카메오 출연해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진짜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 연기력이 안 돼서 폐를 끼칠 것 같다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하고요. 우리가 들은 목소리는 네. 정성호 씨가 네. 흉내를 낸 거라고 소리가 많이 하는데 다르더라고요. 예, 그 마치 오히려. 그 양현석을 흉내내는 네. 승리의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제일 최고는 1화 때 그런 거죠. 서태지 팬인 윤진이와 그 이상민 팬인 나정이가 서로 자기네 오빠인 줄 알고 검은 차가 지나가는 장면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동에서 사진 검은 차를 찍었는데 그 사진 속 주인공은 알고 봤더니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분이더라. 네, 연희동 그분. 네. 그러고 보니까 94년에 두 분은 뭐 하고 계셨죠? 저는 94년만 놓고 보면은 저는 군대에 있었어요 그때. 아 정말요? 네, 되게 일찍 군대에 가셨네요. 있었어요. 네, 군대를. 일찍 간 편이에요. 저는 그때 열심히 도서관에서 하루키를 읽고 아까 잠깐만. 아까 카메라 돌기 전에 노래방에서 이승환 노래 불렀다면서요. 왜 이래요? 야, 이렇게 중요성 카메라 본다고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나? 야 세상에. 아니 여러 가지를 했죠. 그리고 특히 저는 이 드라마에서 그 윤진이에게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실제로 그 서태지 팬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공방에도 쫓아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그럼 이승환 팬에서 서태지 팬으로 갈아타셨던 거예요? 이승환은 그냥 이렇게 넓은 음악 감상의 의미고요. 정말 오빠는 서태지였죠. 네. 저는 94년에 제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이었지 싶은데요. 열심히 그냥 TV 보고 피아노하고 속셈하고 이런 거 다닌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사실 90년대를 재현하는 게 이제 서태지 얘기나 그 농구부 얘기나 다 뒤로 물러나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90년대 드라마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런 어떤 시대의 소품을 고증하는 그런 게 맞아요. 아니라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소품 저는 반갑던데 마세븐 이런 거 하고. 그렇죠. 그게 무척 네, 중요하죠. 네. 근데 그런 소품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어떤 시대의 공기를 재현하는 그렇죠. 네.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코드로 갖고 있는 그런 하숙집의 풍경들도 우리가 90년대에 즐겨봤던 그런 청춘 캠퍼스 물의 우리들의 천국이라든지 뭐 내일은 사랑. 네, 사랑이 꽃피는 나무 네. 뭐 엄청난 청춘 스타들이 거기서 최수종부터 저 장동건, 이병헌 뭐 이런 분들이 출연했던 굉장히 즐겨봤어요 그때. 아 대학교 가면 이렇게 재밌게 노는구나. 근데 실제로 가보면 안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여기서는 하숙집 마당에 잔디밭에 누워서 과자를 까먹고 얘기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네. 마당이 거의 펜션 수준이더라고 보니까. 네, 하숙집 자체가 좀 약간 유토피아적인 네. 그런 분위기를 네, 풍기죠. 신촌에 그런 하숙집 절대 없죠. 저는 좀 생각에 그럼 도대체 마산에서 살던 분이 서울에 와서 하숙을 했는데 그 많은 집을 구할 수 있으면 마산에서는 얼마나 고래등 같은 지구에서 네,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대출 받았겠죠. 현실적인 야. 거기 나오는 저는 삐삐라든가 네. 굉장히 큰 무선 전화기, 핸드폰이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이고 그런 소품들도 반갑더라고요. 저만 하더라도 초등학생들 중에 삐삐를 갖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아 초등학생도 삐삐를 갖고 다녔나요? 부촌에서 사는 친구들은 어린아이들도 삐삐를 갖고 다녔어요. 그 무렵 해가지고 아동 유괴 사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래서요 시티폰이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알아요 시티폰? 김국진 씨가 광고했던 거잖아요. 나 시티폰이네 그러면서 양쪽에 쭉 줄이 서 있는데 김국진 씨 혼자 가운데서 나는 주랑 서고 전화 이러면서 그게 있었어요. 성대모사 좀 되는데? 이야. 저는 그때 기억나는 게 삐삐를 차고 시티폰을 들고 다녀요. 그래서 삐삐 연락이 오면 그걸 들고 중계기가 공중전화 부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부스에서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맞아요. 공중전화를 예. 향해서 막 가야 돼요. 가서 또 근처에서 전화를 하는데 이거 고개를 돌리면 안 됩니다. 항상 방향은 공중전화 부스를 향하고 있다가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안 돼요. 느리게 걸어야 돼요. 우리 왜 통하다가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래서 광고 자체가 네. 광고 자체가 왜였어요? 나 삐삐 왔네 그러면서 시티폰을 꺼내는 설정이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소품들이 네. 단순히 이제 시대를 고증하기 위한 소품이 아니라 이 드라마에서 전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마음을 조금 애둘러서 전하고 한 박자 느린 그런 어떤 소통이랄까? 네. 그래서 더 여운이 남는 그런 정서에 굉장히 강화하는 작용으로 보는 생각이 사람을 그 시절의 개인적인 기억과 드라마를 겹쳐서 보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매개 구실하는 예. 거죠. 실제로도 이 작품을 만들고 있는 이우정 작가와 신원호 PD 두 사람 다 구사학번이라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자기들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우정 작가 같은 경우도 그 경남 진주 출신이고 네. 서울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했고 네. 하숙을 이렇게 했고 이우정 작가는 그 전에 어떤 작품들을 했었나요? 예능판에서 미다스의 손이라고 불리죠. 흔히 하는 1박 2일 남자의 자격. 음. 최근작으로는 꽃보달배가 있고요. 아. 최근에 이제 꽃보달배 그 여배우 편 때문에 이제 출국을 했고요. 네. 숙대 출신이신가 아, 인 걸로 그래요? 알고 있어요. 숙대. 네. 네. 이 드라마에도 또 나이도- 숙대 에피소드가 나오죠. 나이도 같지 않나요? 아,
본인 나이가 갑자기 노코멘트. 그리 흐지부지하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하고 동년배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냥 제가 좀 생각고 이분이 많이 동안이신 거고요. 저도 깜짝 놀랐잖아요. 둘이 나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누가 더 많냐. 그러니까 굉장히 화를 냈잖아요. 저. 방송 그만둘까 생각했어요. 아주 잠깐. 저는 근데 한편으로 약간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왜 제가 20살 남짓 그 시절을 추억하고 향수하면서 그걸 보면서 저땐 저랬지 이러면서 이게 그걸 소비하는 그런 세대가 벌써 된 것 같아서. 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네, 얼마 전이죠. 건축학개론 네. 영화를 통해서 90년대를 어떤 다시 추억하고 이런 붐이 일었거든요. 술집도 저 밤과 음악 사이라고 해서 90년대 댄스 그렇죠. 막 틀어주고 네. 이렇게 갑자기 유행을 하면서 관련 기사를 썼어요. 90년대 세대들이 추억을 향수하고 이런 마케팅이 뜬다. 저랑 비슷한 나이의 어떤 후배가 자기는 이런 기사를 쓰기 싫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게 네.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이 기사를 쓰는 거에 있어서 같이 썼는데. 이러한 콘텐츠들이 타겟으로 하는 연층이 그 2차 베이비붐 세대고 지금 전 국민의 12.5%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매력도 세요. 이분들이 그쵸. 이제 30대, 40대, 네. 뭐 이제 50대까지 걸쳐져 있기 심지어 때문에 이 시대는 그 이후 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문화 콘텐츠 소비에 흔쾌히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세대였던 거고 그게 지금도 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응답하라 1994의 광고들이 그렇게 많이 문다면서요. 야, 우리 잉여사롱의 주 시청자도 30, 40대 아닌가요? 아마 같은 세대 우리 구매력 괜찮다니까. 보시는 광고주분들 이게 결코 우리가 뒤처지지 않아요. 이게 그러려면 네. 잉여사롱 말고 명품사롱 이런 식으로 바꿔야죠. 이 작품을 보면 드라마를 보면서 식구들이 모여서 수다를 떠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요즘 드라마들을 보면 우리가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다시 드라마를 보면서 함께 수다 떨 수 있는 작품이 등장을 했구나. 유연석도 이러면서. 나오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나정이었다면 누굴 골랐을 것 같나요? 저는 뭐 당연히 칠봉이죠. 칠봉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엔딩은 김선영님과 칠봉이의 사진을 나란히 하면서 저 대신 칠봉이의 저 팬들이 분노해서 이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메일 수도 같이 이렇게. 내 메일만 까고 살 수는 없어.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네, 오늘 즐거웠고요. 네.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모시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